해완 컨설팅 연구소에서 들려드리는 띠별 세운세 그리고 이사 방향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돼지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띠 그뭐 처음에 많이 생각나는 건 어떤 단어일까요? 이 돼지띠는 이 재물하고 많이 관계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돼지띠가 있으면 돼지를 잘 보살피면 재물이 잘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돼지띠 하나 좀 단점은 고집이 좀 셉니다. 고집이. 본인들은 돼지띠들이 고집이 안 세다고 그러지만 알게 모르게 돼지띠들이 고집이 셉니다. 그러면 돼지들이 좀 편안을 하려면 이제는 상대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상대 말 들었다 해서 지구가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상대의 말을 한번 듣고 그동안에 나한테 많이 베푸는 사람들한테 한번 좀 베풀어 보고, 돼지는 따지고 보면 일상생활에 보면 죽으면 자기가 고기를 주지만 떠나가면 돼지가 참 좋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받기만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 정도 내가 베풀 수 있는 환경 되면 자꾸 한번 베풀어 보라. 베풀면 베푸는 것보다 상대방은 더 많이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돼지띠하고 잘 맞는 띠는, 돼지는 기본적으로 물이기 때문에 돼지띠하고 잘 맞는 띠는 호랑이띠입니다. 범띠하고 호랑이띠가 잘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또 돼지띠가 삼합의 이런 띠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 해묘미라고 외우면 됩니다. 해묘미. 해는 돼지띠, 묘는 토끼띠, 미는 양띠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띠와 토끼띠와 양띠는 서로 삼합을 잘 이룬다. 얘네들끼리 삼재도 같이 다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과 사업을 하거나 파트너를 하거나 결혼을 하면 좋은데, 만약에 또 안 좋은 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안 좋은 띠는 원진관계, 원진전에 있다라고 하는데, 왜 원진이 관계가 두 가지 띠인데, 모든 띠마다 두 가지 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돼지를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용입니다. 용띠는 서로 원진의 관계가 있다. 왜 원진의 관계가 있냐면, 이 용의 조상은 뱀이거든요. 돼지가 뱀을 잡아먹잖아요. 그냥 자기 조상을 잡아먹었다 해서 돼지와 용띠는 서로 원진이 있고, 서로 상극도, 충을 만드는 것도 돼지와 뱀은 서로 상극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띠하고 돼지띠는 서로 충을 이루고, 용띠하고는 원진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띠하고는 하면 안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나이별 운세를 살펴보면, 올해 2024년 새해 보면 요게 갑진일이거든요. 갑은 나무고 쥐는 흙인데, 어른 기본적으로 여기 뭐냐면 작은 나무거든요. 해는 물이거든요. 물인데 기본적으로 나는 작은 나무입니다. 작은 나무이다 보니까 이 큰 나무가 큰 기운이 있네요. 큰 기운이 있다 보니까 끼리끼리 이 외부에 어울려서 하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 귀중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귀중한 역할을 자기 스스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기운에 대해 있어서 적게 오면 적게 온 대로 많으면 많은 운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만 많으면, 내가 어떤 투자를 한다. 그럼 투자를 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만 하면 돼. 그 이상하면 안 좋은 일이, 더더욱 2024년은 안 좋은 일이 있다.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좀 괜찮은데 하여튼 자기 분수를 알면 좋지. 자기 분수가 만약에 7인데 나는 10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 특히 2024년에는 자기 분수를 많이 알아놓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성우는 나는 나무인데 상대가 흙이니까 내가 상대를 괴롭히고 이미 있으니까 이성은 문제는 안 좋다. 나의 이성은 아내가 잘 해가 물이기 때문에 물은 내가 필요로 하는 거니까 절대로 결혼을 한다면 현재까지 맺어놓은 인연 속에 선택해서 잘하면 되지 굳이 새로운 인연을 찾지 말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기존 인연을 잘 살펴보라. 그 중에 옥석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떠나가는 인연 붙잡지 말고 오는 인연 막지 말라. 그러다 보면 새로운 과거의 인연이 맺었던 사람이 떠나갔던 인연이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그 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받아주는 게 대인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나의 파트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 방향을 살펴봐야 된다면 31살에 이사를 이제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동북쪽으로 이사를 가거나 동북쪽에 있는 회사를 선택하면 좋겠다.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그리고 여기 동쪽은 재물운입니다. 재물은 동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사를 가거나 동쪽에 어떤 사업체나 동쪽에 어떤 투자처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보면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83년생을 볼까요? 83년생은 개해년에 태어났네요. 개자가 작은 물이거든요. 작은 물. 해도 작은 물이거든요. 바깥에는 보니까 큰 나무가 있네요. 둘 다 합쳐서 나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40대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가 너무나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많이 바쁠 것 같다. 세상에 이제 기업은 모르겠지만 뭐 공공기관 정도 되면 이 40대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나이거든요. 분주히 많이 바쁘다. 집에도 늦게 들어올 일도 많이 많고 또 친구도 많이 또 사귈 운이요 해서 새로운 인연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바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이 바쁜데 그러다 보면 요 토의 기운이 나를 해칠 염려가 있거든요. 토의 기운이 강하면 내가 위장병이 많이 옵니다. 비위가 많이 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술도 많이 먹게 되고 많이 바쁘다 보면 이 식사를 제때 못할 염려가 있으니까 42살에 83년생은 위장 쪽에 많은 신경을 쓰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하여튼 이성운은 좋지는 않습니다. 이성운은 좋지 않으니까 굳이 결혼을 안 한 사람은 뭐 40대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그냥 남사친, 여사친 정도로 사귀고 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한테 해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 정을 많이 주지 말라. 정을 많이 주면 준 만큼 특히 힘들어진다고 하네요. 청구하시고 이사를 가야 될 형편이라면 요인 쪽으로 가라고 하네요. 성질을 하고 싶다면요 중앙 쪽으로 가라고 하네요. 중앙 쪽에. 중앙이라 말은 기차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백화점이나 전철역 그 주위가 되겠죠. 그렇죠? 그 주위에 거처를 정하면 좋겠다. 그리고 재물은 서쪽 운이 있네요. 서쪽. 투자처를 서쪽에 찾거나 서쪽 편을 내가 거처를 옮겨서 그쪽에서 어떤 일을 도모하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71년 생을 보니까 신의 년에 태어나요. 신에는 금이거든요. 금이 있고 해는 저 물인데 요 기본적으로 나는 이 금이 작은 금이거든요. 작은 금인데 바깥에는 큰 나무가 있네요. 큰 나무가 있는데 금은
이런 상황에서는 또 안쪽에 또 요 운이 나를 도와주는 운이 그런 운이 오네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 외의 어떤 요 나무가 나의 이제까지 어떤 거냐면 이제까지 내가 투자를 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콩을 심었나면 콩, 팥을 심었기 때문에 이 작은 나무가 요 금이 나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왠지 모르게 느낌에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운이다 라고 뜨는데, 한편은 이런 또 상황이 되는 개념이 또 오르는데, 어떤 물이냐면 요게 물이거든요. 물인데 금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금에서 나오면 이 물은 또 목을 키우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잘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래 잘 하다 보니까 꿈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뭐가 될 것 같다. 이상 더 많이 하면 더 얻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더 많이 있다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빠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때론 요 현실하고 헤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현실하고 이상도 놓고 현실은 따라주지 않냐는 그에 대해서 많이 가슴이 아플 수가 있다라고 생각 드네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나는 꼭 예를 들어 주식을 A의 주식을 사면 지금 대박 터뜨릴 것 같은. 근데 현실은 요 A 주식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성의 고민에 빠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경우에는 현실에 쫓아가면 내가 아까 안 됐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꿈을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자기 만족하는 선에서 해야지 더 많이 일을 벌이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학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화의 기운이 없네요. 그렇죠? 화의 기운만 있으면 좋은데 심장 쪽에 좀 심장하고 소장 쪽에, 그러니까 아까도 잠시 말했다시피 일주일에 운동을 좀 해서 심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사 갈 일이 있다면, 이사 방향을 살펴본다면, 이사 갈 일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이사 갈 일이 있으면 내가 성견을 하고 싶다. 그럼 요 서남으로 가라고 되어 있네요. 서남 쪽에. 그리고 재물에 관계되면 동남쪽으로 이사하면 좋겠다. 남쪽은 삼살 방향이거든요. 삼살이란 말은 요거 겁살, 제살 등등인데, 여기 삼살 방향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정남으로 가지 말고 약간 비틀어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간다면, 또 여행을 가더라도 정남으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서남이나 동남쪽으로 가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동남은 어딜까요? 같은 일본 쪽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59년생 돼지띠 보니까 기해년이 태어났네. 기자는 흙이거든요. 흙이고 해는 물인데, 흙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불입니다. 불. 따끈한 기운이 있는데 따끈한 기운이 없네요. 그렇죠? 나를 극하는 목 기운이면 이 목이 작은 나무가 아니라 큰 기운이기 때문에, 특히 66년 기해생들은 바깥에 눈을 돌리지 마라. 바깥에는 창 넘어 보니까 차디찬 겨울이 아직도 봄이 오기는 멀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을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하냐?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60대 무슨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까지 내가
도움을 받은 사람들한테 또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지 않냐면 내가 스스로 왜냐하면 바깥에 손을 내밀어 봐야 내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 봐야 오히려 상대는 적입니다. 적이니까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콩 한자루가 있어도 콩 한 알이 하나가 있더라도 그걸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 용기를 키워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래야 보니까 편안하다. 그리고 이성은 또 이성우는 좀 있네요. 그렇죠? 여기가 커다란 흙이고 나는 작은 흙이니까 커다란 흙에 묻혀서 나도 덩달아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이성우는 그렇게 뭐 좋다 나쁘다가 말씀은 없지만 그래는 나쁘진 않다. 끼리끼리 잘 어울리면 좋겠죠. 그렇죠? 아무튼 특히 불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불기운이 없기 때문에 또 심장 쪽에 많이 이제 화딱지가 붙이잖아요. 그렇죠? 바깥에 내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다 적군들만 있으니까 화딱지가 붙이면 가장 먼저 다치는 게 심장이죠. 그렇죠? 뒤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담배 끊고 그 대신 운동을 좀 하고 심장을 키우는 운동을 하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사 가야 할 계획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동북쪽으로 가라. 동북쪽, 서북쪽으로 가라. 이 대장군이 북쪽에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북쪽으로는 가지 말고 약간 비틀어서 동북이나 서북으로 가면 좋겠다. 재물을 투자처를 찾으려면 서북 쪽에 찾으면 좋은 물건이 있겠네요. 아무튼 돼지띠 잘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돼지띠들이 뭐 좋은 아이들도 있고 안 좋은 아이도 있는데 다만 현실을 잘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나아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더 해야 될 것인지 개구리가 한 단계 멀리 뛰기 위해서는 뒤로 움츠리듯이 그런 그런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2024년 제가 한 얘기는 그냥 참고하십시오. 그게 뭐 명목적으로 맹약상 그렇다는 거지. 자기가 잘 갖춰 놓으면 또 상관없습니다. 뭐 근데 이것만은 명심하십시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돼지는 베풀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삶을 받기만 받았다면 베풀어야만 베푸는 만큼 이상 들어온다. 그런데 베푸는 것이 뭐 꼭 물질적으로 베풀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까지 내가 닦고 온 지혜를 하나씩 나누어 주라. 그러면 상대는 이 가슴을 풀어놓는다. 보따리를 풀어놓는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내가 그 보따리를 가질 수 있는 행복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돼지띠에 대해서는 아무튼 24년에 잘 견디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